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당겨서 받는 것과 늦춰서 받는 건 늘 논쟁거리입니다. 당겨서 받는 게 좋다는 사람은 언제 고갈될지도 모르는데 빨리 타먹어야 된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빨리 받는 게 좋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유리하다. 몸뚱이도 가누지 못할 나이에 많게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빨리 받아서 가치 있게 쓰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고, 반면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른 소득이 있어서 당겨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건보료 세금에서 불리하다. 늦게 받으면 연금이 최대 36%가 늘어나니 좋다. 80세까지만 살아도 무조건 이익이다. 늦춰서 받으면 국민연금 감액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빨리 받는 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받아야 이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연금 이야기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아야 좋을지 고려해야 할 5가지 변수는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국민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하는지와 건보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다른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 감액되는지입니다.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타는 시기보다 앞당겨서 받으면 조기연금이라고 하고 늦게 받으면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앞당겨서 60세부터 받는 걸 조기연금이라고 하고, 반대로 65세 이후로 늦춰서 받으면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기고 늦추는 기간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60세에 퇴직해서 65세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 때문에 당겨받는 사람도 있고, 65세 넘어도 소득이 있을 것 같아 굳이 65세에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연금이 많이 늘어나니 늦춰서 받기도 합니다. 당겨서 일찍 받으면 정상적으로 65세에 받는 것보다 연금 액수가 많이 줄고, 반대로 늦게 받으면 연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조기연금 수령 시 1년에 6%씩 평생 연금이 줄고, 연기연금 수령 시 1년에 7.2%씩 평생 연금이 늘어납니다. 그 기간만 줄고 느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연금은 1년마다 6%씩 감행하는데 연기연금은 7.2%씩 늘어납니다. 좀 이상하죠? 은퇴 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연기연금의 혜택을 조금 더 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증감률을 정하기에 오래전에 많은 연구를 했고, 중요한 변수가 평균 수명과 물가 인상률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동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6% 감액률은 가혹하고 7.2% 증액률은 너무 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5년까지 당기거나 늦춰서 받을 수 있으니 5년 당겨서 받으면 평생 30% 정도 줄고 5년 늦춰서 받으면 평생 36% 정도 연금이 늘어납니다. 당겨서 받으면 받지 못할 연금을 최대 5년 동안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5년 이후 65세부터는 당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30% 줄어서 손해겠죠.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5년 당겨서 받아서 이익 본 금액과 당초 받을 금액보다 줄어서 손해보는 금액이 같아지는 나이가 몇 살쯤 되느냐입니다. 물가 인상률, 재투자 등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이해하기 쉽게 산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 당겨서 60세부터 70만 원씩 79세까지 20년간 조기 수령하면 총 1억 6,800만 원 정도 되고, 65세부터 정상적으로 100만 원씩 79세까지 15년간 수령하면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69년생 이후 분들은 수치상으로는 79세보다 더 오래 산다면 당겨서 받는 게 손해일 것 같습니다.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60세부터 당겨서 받으면 2억 6천만 원, 65세부터 정상적으로 받으면 약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90세까지 산다면 당겨서 받는 사람이 많이 손해봅니다. 오래 살면 차이가 커집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받는 것과 5년 연기해서 받는 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65세부터 100만 원 받는 사람과 70세부터 136만 원 받는 사람은
83세쯤에 누적 수령액이 약 2억 8천만 원으로 비슷해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받는 금액은 조기연금의 경우 이보다 더 적게 받고 연기연금은 더 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 원 5년 연기하면 136만 원이라고 했는데 연기 안 해도 100만 원이 5년 후에는 100만 원이 아니고 더 크기 때문에 연기연금은 136만 원보다 더 많아집니다. 5년 늦게 받을 경우 대략 83세가 분기점이 되겠네요. 물론 69년생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는 분들은 분기점이 몇 년 더 낮아집니다. 더 일찍 받으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물가 인상률만큼 매년 조금씩 오르고 같은 인상률이라도 모수가 큰 연기연금의 인상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83세보다 더 앞당겨집니다. 당겨서 받거나 늦춰서 받는 게 80세 전후가 분기점이라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사결정 간단해졌나요? 80세 넘게 산다면 당겨서 받으면 무조건 손해니 당겨서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5가지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설령 조기연금이 손해라 하더라도 은퇴 후 65세 연금 나오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에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렵다면 따질 거 없이 당겨서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변수는 내 건강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면 당겨서 받는 게 나쁘진 않겠죠. 세 번째는 피부양자 탈락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하려면 연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받으면 2천만 원이 살짝 넘을 것 같다. 그러면 연금 액수를 좀 줄여서 조기연금으로 받으면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겨서 미리 받아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연금 소득이 5년 앞당겨서 소득으로 잡히니까요. 이처럼 똑같이 당겨서 받았는데 누구는 피부양자 탈락될 수도 있고 누구는 오히려 피부양자 탈락될 걸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이 삭감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이 월 46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삭감됩니다. 또 조기연금으로 연금 수령액이 월 46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기초연금 삭감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깎이는지 체크하십시오. 올해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가 월 평균 268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삭감됩니다. 이 268만 원을 다른 말로 A값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내 소득이 A값을 초과해서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야겠죠. 기준 수령 나이에서 최대 5년까지만 감액하기 때문에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해버리면 다른 소득이 A값을 초과해도 국민연금 감액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겨받아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부부가 둘 다 공적연금에 들어있으니까 한 사람은 당겨서 받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주변에 강추하는 거는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정해놓은 6% 감액률이 저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과 당시 물가 인상률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시라는 겁니다. 소득 공백기에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좀 버티시고 국민연금 나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면 됩니다. 연금인데 수령액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나요? 보험사 연금은 어렵지만 증권사 연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IRP 계좌나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있는 연금 자원은 인출 금액, 인출 기간을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 중 중간에 소득이 생기면 연금 인출을 중지할 수도 있고 목돈이 필요하면 목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빨리 받겠다는 사람이 연기연금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이 주 원인인 것 같고요.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개인연금, 퇴직연금 활용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언제 어찌 될지 모르니 무조건 당겨서 받자, 그렇게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안이면 뭐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중 50%는 정상적으로 받고 50%만 연기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1년만 당겨서 받겠다, 소득이 있는 3년만 연기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조기연금 받다가 중간에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연금 받다 생각해보니 너무 손해가 큰 것 같고 적지만 소득이 생겨서 중지하고 싶다, 그러면 중지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을 것 같아서 5년 연기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소득이 끊어졌다, 그러면 연금이 필요하겠죠.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 연기연금을 신청을 했다, 수령 중인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몇 년 더 연기하고 싶다, 이건 안 됩니다. 조기연금은 연금 수급 중에도 변경할 수 있지만 연기연금은 연금 수급 중에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겨서 받다가 갑자기 올해 기준 소득이 월 268만 원을 넘게 되면 조기연금이 강제 중지되고 중지된 이후에는 더 이상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겨서 받아서 연금 액수가 줄어들면 나중에 유족연금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겨서 받든 늦춰서 받든 유족연금 액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산정하거든요. 다음에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아내는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아니면 둘 다 국민연금이거나 둘 다 공무원연금이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유족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연금 불입과 수령 전략이 나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제가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꼭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